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수회담 의제 조율에 나당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오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영수회담이 조만간 잡힐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3차 실무 협의가 이루어졌고요. 이제 저희 방송이 끝나고 오후 2시에 그 결과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조건 없이 영수회담을 전격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제 조율 이슈가 사라진 거고요. 네. 일정만 정하면 되는 수순입니다. 그래서 이르면 이번 주말 28일에 만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28일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인 29일 이 두 날짜가 유력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이 대표 측에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이제 최고위에서 혹시 영수회담 관련한 발언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실무진 측에서는 그걸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표 의중으로 이 내용이 좀 추가가 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일단 지금 민생이 어려운데 이 의제를 둔 갈등 때문에 두 번째 실무회동까지 무산이 됐잖아요. 이것이 자칫 또다시 여야 간 정쟁, 뭐 거대 야당의 실력 행사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 대표가 통 크게 조건 없는 회동을 수용을 하면서 오히려 이뤄질 회동에서도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포석이 나오고요. 또 대통령을 만나서 민생의 어려움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상 의제는 민생이다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의제 없는 만남을 수용하긴 했지만 한 발 양보했다기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갔다는 평가가 더 지배적이고요. 여당에서도 통 큰 결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대표가 얻을 게 더 많은 회동 수용이었다라고 여야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의제가 없이 영수회담이 이뤄지면 가시적인 성과물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그 의제 설정에 굉장히 공을 들였던 거고요. 그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대통령이 쓴 이상 의제를 갖고 성과를 내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민주당 한 의원이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그냥 단순한 만남만을 원했다면 이건 영수회담이란 단어를 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번개 모임 수준 아니냐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또 이제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 대통령이 협치 국면을 보이고 싶어서 사진 한 장 찍기 위한 회동은 안 된다라는 게 강했는데요. 다만 이번에는 총선에서 한번 국민들의 심판도 있었고 최근 민생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야당 대표로서 국민의 목소리, 민심을 전달하고 오겠다는 게 이 대표가 회동을 빨리 하겠다고 밝힌 이유고요. 설사 합의되는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어려운 상황을 전달하고 오겠다는 것만으로도 성과라고 민주당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가 문제부터 이제 특검법 관련한 이야기도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고요. 사실상 의제가 조율되지 않아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민주당과 이 대통령실 그동안 두 차례 실무 협의를 열었지만 의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왔잖아요. 이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대통령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제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었는데 어떤 내용들이었을까요? 네, 두 차례 실무회담이 무산된 게 사실 이 의제 때문인데요. 이제 민주당은 고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수용해라.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가 이제 거부권을 좀 남용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를 좀 의제를 꼭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당연히 대통령실은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는 네. 의제입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도 이제 뇌관이 될 전망인데요. 대통령실은 조금 허심탄회하게 먼저 만나자는 입장이었고 민주당은 조금 성과를 내고 싶어하고 이런 이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기싸움 내지 주도권 싸움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영수회담을 하자고 했으면 이런 민감한 의제까지 감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 정도의 정무적 판단도 없이 제안했다면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대통령 이 대표와 만나는 사진 한 장 찍고 뭐 협치했다라고 생색내는 거에 들러리 설 수 없다라는 입장을 더욱 강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그간 거리를 두었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전격 회동을 했어요. 이 대표가 먼저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엔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조국 대표가 영수회담 전에 범야권 연석회의를 통해서 안을 좀 모아가 달라라고 이재명 대표에게 촉구한 바가 있는데요. 네. 이걸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국민들에게 어쨌든 12석의 표를 받은 하나의 대의를 담은 정당이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본 것 같습니다. 2시간 반 동안 저녁 식사 회동이 이뤄졌는데요. 조국혁신당이 회동을 통해서 낸 결론을 언론에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수시로 의제 관계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자. 두 번째는 이제 양당 사이에 공동의 법안 정책에 대한 내용이나 처리 순서에 대한 협의를 양당 정무실장 간 채널로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재명 대표는 우리 사회 개혁에 조국혁신당의 선도적 역할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국 대표는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다해 달라라고 화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조국 혁신당이 제안했던 이 범야권 연석회의를 사실상 거절한 바가 있잖아요. 이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 직접 이번 영수회담은 대통령과 민주당과의 회담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여기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사실 과거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도 여야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회동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형식을 취할 수 있었겠지만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했잖아요. 네.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사실 함께할 자리는 아니었다라는 게 정치권 시각이고요. 그래서 이번 이 영수회담에 이제 이 단독 만남으로 하는 그 형식은 변함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묘한 신경전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이번 영수회담은 조국혁신당 대표와 함께 만나는 것도 회동 격에 맞지 않는다. 이게 정치권의 시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진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의 행보에도 이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취임 일성으로 메시지 관리, 그러니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란 이름으로 나오는 이 언론 인터뷰를 지목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간 대통령실의 비공식적인 반응들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라는 멘트로 보도가 네. 다수 돼서 당정 관계 갈등의 촉매가 되기도 했고요. 최근 이제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비서실장 인선을 두고도 뭐 박영선 전 장관 등이 거론되는 보도가 나면서 네. 이른바 대통령실 비서 논란까지 불거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잡음이 일었던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경고를 통해서 내부 기강을 확립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정진석 비서실장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야당과의 소통을 강조한 바가 있잖아요.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으로 이 대통령실과 정치권의 구도가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사실 MB 정부 시절의 야당과 현 야당은 명확히 다르고요. 현재는 완전히 기울어진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네. 이 비서실장 한 명이 바뀌었다고 대통령실과 정치권 구도가 달라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게 중론이고요. 특히나 지금 야당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을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네. 이유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했던 건데요. 그래서 야당과의 관계 개선에 이번 비서실장 인선이 크게 긍정적인 건 아니었다라는 평가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인사는 단행했지만 이 신임 국무총리 인선은 여전히 장고를 거듭하고 있어요. 여기엔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지난주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결국 청문회가 있는 자리라는 점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 국회 표결 없이도 임명이 가능하지만 총리의 경우는 청문회를 치르고 또 임명 동의에 관한 투표를 국회에서 하게 돼요. 네. 또 지금 영수회담 이제 실무회담이 또 진행 중인데 영수회담을 통해서 또 총리 인선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수회담이 이제 잘 끝난다면 야당도 수용이 가능한 총리 후보군으로 협치 분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영수회담 이후에 총리 후보를 또 야당이 받을 수 없는 카드를 꺼내 든다면 또다시 전국은 경색될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주호영 총리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도 이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 유연하고 정치력도 있는 분이다라고 치켜 세우기도 했는데요. 네. 실제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주호영 의원은 인품이나 협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동료 국회의원 그리고 출입기자, 상임위원회 소속 직원들이 선정을 하는 국회 백봉 신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대상을 여러 차례 수상을 한 전력도 있습니다. 네. 소통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윤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례적으로 직접 브리핑을 했잖아요. 이게 도어 스태핑 중단 이후 1년 5개월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자들 분위기가 어땠어요?
일단 1년 5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공식 석상에서 질답을 받았기 때문에 놀랐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고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 있었지만 네. 이 도어 스태핑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던 전례가 있고 총선에서 참패하자마자 또 바로 질답을 받는 모양새에 있어서 언론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왔고요. 또 질답을 많이 받은 게 아니고 일부 몇 개 질문만 짧게 받아서 아직은 좀 더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게 그 기자단의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이 재개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잖아요.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때요? 인선 발표 같은 경우는 향후에도 이렇게 직접 소개를 하고 간단한 질문을 받는 정도는 가능을 해도 과거처럼 출근길에 정례적으로 질답을 받는 도어 스태핑 재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민감한 현안들이 아직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국회의 이제 특검법 같은 것들이 해결이 좀 돼야 재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10일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이더라고요. 이때 기자회견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나요? 지금 국무회의를 제외하고는 총선 참패 후에 대국민 담화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기자회견과 같은 이벤트는 할 것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등 인선이 이루어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판단도 조만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차기 원내대표 경선 일정을 다음 달 초로 확정했는데요. 이철규 의원의 이름이 물밑에서 계속 거론되는 분위기예요. 네, 이제는 물밑에서 거론되는 걸 조금 넘어서 이철규 의원이 유력하게 떠오르는 분위기까지 올라왔다는 평가인데요. 실제 이 의원이 굉장히 의지가 강하다고 합니다. 네. 또 주변 의원들이나 참모들에게도 이러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볼까요?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등록 오늘까지지만 지금으로서는 친명계 박찬대 의원이 단독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요. 네, 정말 일사불란하게 교통정리가 되면서 오늘 오전 11시로 이제 원내대표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됐는데요. 결국 박찬대 의원 단독 출마로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 삼선 의원들 중에서도 또 친명계 내에서도 삼선 의원들 중에 원내대표를 희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찌감치 박찬대 의원으로 정리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모두 불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단초는 지난 19일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유튜브로 당원들과 대화를 진행했는데 이때 박찬대 의원을 출연시키면서 굉장히 치켜 세웠다는 거예요. 네. 사실상 그때부터 이제 명심은 박찬대 원내대표로 향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금요일 코너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